야, 거기 아가씨. 커피 좀 타오지? 육군 놈들은 손님 대접이 왜 이따위야? 거친 고함이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브리핑실의 정막을 단번에 찢어발겼다. 훈련장 밖에서 불어오는 늦가을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말을 내뱉은 사내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수색대장 마석도 대령이었다. 185cm가 넘는 거구에 떡 벌어진 어깨, 구릿빛 피부 위로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평생을 거친 바닷바람과 진흙탕 속에서 굴러왔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의 옆에는 해병대 제2사단 참모 최두식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마 대령님, 육군 당나라 부대라더니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모양입니다. 간부가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네요. 최두식의 비아냥거림에 마석도는 인매를 비틀며 쯧 혀를 찼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그곳에는 왜소한 체격의 여군 한 명이 서류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세연 준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와 가냘픈 손목은 이곳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최전방 훈련장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마석도는 그녀를 훈련 지원을 위해 파견 나온 행정병이나 장교 식당 관리관쯤으로 여긴 것이 분명했다. 이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바닥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석도를 향해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커피는 자판기에 있습니다. 대령님.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마석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일개 여군 나부랭이가, 그것도 타군 소속의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해병대 대령의 말을 받아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 자판기? 지금 상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마석도가 쾅 소리가 나도록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압적인 덩치가 이세연을 집어삼킬 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이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훈련 브리핑에 참석하러 온 것이지 차 심부름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면의 반말은 삼가 주십시오. 기가 막혀서. 야, 너 계급 뭐야? 소위야? 중이야? 마석도가 성큼성큼 다가와 이세연의 전투복 오른쪽 가슴을 훑었다. 명찰 위에 박힌 계급장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다이아몬드 색깔의 바풀떼기 하나. 소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이 계급장이었다. 준이. 부사관으로 시작해 기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교 대우를 받는 특수 직급. 하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영관급 장교들의 눈에 준이는 그저 기술직 부사관이나 나이든 행보관의 연장선일 뿐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였다. 준이? 하하. 야, 최 대령 들었어? 준이란다라, 준이. 마석도가 박장대소하며 최두식을 돌아보았다. 최두식 역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번 합동훈련이 장난입니까? 각 군의 최정예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술을 논하는 자리에 기술행정관이 왜 끼어 있습니까? 헬기 정비라도 하러 왔나? 최두식의 조롱의 주변에 있던 해병대 위관급 장교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보탰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군이라는 성별, 준이라는 계급, 그리고 왜소한 체격. 그 모든 것이 해병대의 자부심 덩어리인 그들에게는 먹잇감이나 다름없었다. 어이, 이준이. 마석도가 삐딱한 자세로 서서 이세연을 내려다보며 검지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디 행정실이나 정비고에 가서 볼트나 조이고 있어.
괜히 피 튀기는 사내들 훈련장에 기웃거리지 말고. 너 같은 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군대가 유치원 소리를 듣는 거야.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이세연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62cm의 작은 키였지만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기이한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판단은 지휘관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끝까지. 마석도가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필승. 합동참모본부 작전차장님 입장하십니다. 문 앞에 위병이 목청껏 소리치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돈되었다.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 장교들이 일제히 각을 잡고 경례 구호를 외쳤다. 필승! 육군 장교들과 이세연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했다. 단결! 작전차장인 육군 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 착석하라. 이번 합동 타격 훈련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최근 북부 국경 지역의 도발 징후와 관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적 지휘부를 타격하고 무력화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다. 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스크린에 띄워진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훈련은 가 팀과 나 팀, 두 개의 혼성 공격조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팀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자원을 통합하여 운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각 팀의 팀장을 발표하겠다. 마석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당연히 자신이나 최두식이 팀장을 맡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곳에 모인 인원 중 실전 경험으로나 계급으로나 자신들을 따라올 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 팀 팀장. 해병대 제2사단 최두식 대령. 필승. 감사합니다. 최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마석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최두식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불릴 차례였다. 그가 팀장이 되어 이번 훈련을 해병대의 동무대로 만들 생각에 벌써부터 어깨가 으쓱해졌다. 다음 가 팀장. 소장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 이세연이 앉아있는 쪽으로 향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세연 준이. 순간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마석도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졌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귀를 의심했다. 자, 잠깐만요. 차장님. 마석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세연 준이가 가 팀장이라니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단상의 선 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마석도를 노려보았다. 마 대령. 내 발음이 부정확했나? 이세연 준이가 가 팀의 팀장이다. 그리고 자네는 가 팀의 공격 1조 조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준이가 팀장이고 대령인 제가 조장이라니요.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마석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해병대 수색대장인 자신이 이름도 모르는 육군 여군 준이, 그것도 기술직 따위의 밑에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니. 이것은 해병대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였다. 게다가 저 여자는 준이 아닙니까? 전술 지휘 경험도 전무한 기술 행정관에게 대령들을 지휘하라고 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두식 역시 거들고 나섰다. 맞습니다, 차장님. 이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해 주십시오. 굳이 여군을, 그것도 준이를 팀장으로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세연 준이의 팀장 임명은 합참의장의 직접 승인 사항이다. 이의가 있다면 훈련이 끝난 후 정식으로 제기하라. 지금은 명령에 따르도록. 차장님, 앉아라.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겠다. 소장의 호통에 마석도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부르짖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세연을 향해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시선을 던졌다. 두고 봐라. 내가 감히 내 위에서 지휘를 해? 훈련 시작하는 순간 내년이 얼마나 무능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 발 밑에서 울며 불며 빌게 만들어주겠어. 마석도의 눈빛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이세연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단결. 명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브리핑이 끝나고 10분 뒤 휴게실. 이세연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지독한 담배 냄새와 함께 비릿한 살기가 느껴졌다. 야, 이준이. 마석도가 이세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가 찰랑거려 이세연의 손등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상관이 부르면 관등 성명 안 되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준이 이세연입니다. 이세연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마석도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너 빽이 누구냐? 합참의장 승인? 웃기고 있네. 누구 라인을 탔길래 주제도 모르고 팀장 자리를 꿰차? 너 같은 계집애들이 몸 로비하는 건 내 알 바 아니지만 신성한 훈련장에까지 와서 설치는 꼴은 못 봐주겠거든.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이었다. 옆에 서 있던 최두식과 다른 해병대 장교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마 대령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 준이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직이라 진급은 막혔고 어떻게든 줄이라도 잘 잡아서 살아남아 보려는 발악이겠죠. 아, 발악이라. 그래, 좋다. 팀장, 한번 해봐. 대신 내 명령 없이는 우리 애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다. 내가 내리는 명령? 개 짖는 소리로 알 테니까. 알아들었어? 마석도가 이세연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쳤다. 이세연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깊은 심해 같던 눈동자에서 날카로운 섬광이 스쳤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대령님. 뭐? 전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형 사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세연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석도는 순간 멈칫했다. 눈앞의 작은 여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방금 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마치 맹수가 목덜미를 물기 직전에 내는 으르렁거림과도 같은 기백이었다. 뭐라? 처형?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돌았나? 마석도가 손을 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훈련 개시 10분 전 인원 연병장 집합. 방송이 울려 퍼졌다. 마석도는 허공에 멈춘 손을 부들부들 떨며 거두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훈련 끝나고 보자. 그때는 계급장이고 뭐고 다 떼고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마석도와 해병대 장교들은 어깨로 이세연을 툭 치며 지나갔다. 왁자지껄한 욕설과 비웃음을 남기고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세연은 손등에 튄 커피 자국을 무심하게 닦아냈다. 운이 좋은 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당신들입니다. 아직은. 이세연이 쓰고 있던 베레모를 고쳐 썼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사신의 그것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훈련 개시를 앞두고가 팀에 배정된 주요 간부들이 작전 회의용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훈련장 전체를 축소해 놓은 모래판과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정작 그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어야 할 팀장 이세연 준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지도 상석을 차지한 것은 마석도 대령이었다. 그는 굵은 유성 펜을 쥐고 지도 위에 거침없이 선을 그어댔다. 여기 100일 고지를 기점으로 포병 화력을 집중한다. 그리고 연막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해병 수색대가 중앙으로 돌파한다.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작전이야. 알겠나? 마석도의 목소리에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이 가득했다. 최두식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역시 마 대령님다운 시원한 작전입니다.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목을 따버리는 전술. 이게 바로 해병대 스타일 아닙니까? 주변의 해병대 장교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다. 그들은 마치 이세연이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고 있었다. 이세연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탁상 공론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석도가 그은 붉은 선은 겉보기에는 호쾌해 보였지만 실전이라면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100일 고지는 개활지입니다. 이세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마석도가 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적군도 바보가 아닙니다. 개활지인 100일 고지에 화력을 집중할 거라는 건 훈련병도 예상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대항군은 이미 그곳에 매복조와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을 겁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선봉의 선수색대는 전멸합니다. 이세연은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냈다. 하지만 그 정확함이 오히려 마석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감히 준이 따위가 실전 경험도 없어 보이는 여자가 20년 군 생활을 한 자신의 작전에 토를 달다니. 마석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야, 이세연.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쪽 계곡을 통해 침투한 뒤 시끄러워. 마석도가 버럭 고함을 치며 작전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말들이 우르르 쓰러졌다. 분석? 내가 전장이 뭔지나 알아? 책상머리에 앉아서 교범이나 달달 외운 주제에 어디서 훈수질이야. 해병대는 돌격이다. 적이 있든 지뢰가 있든 뚫고 지나가는 게 우리 방식이라고. 겁쟁이 육군이나 뒤로 돌아가는 거다. 마석도는 이세연이 들고 있던 지휘봉을 낚아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플라스틱 지휘봉이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잘 들어. 명목상 팀장은 너일지 몰라도 현장 지휘는 내가 한다. 너는 무전기나 붙잡고 본부에 보고나 해. 우리가 다 쓸어버리고 깃발 꽂으면 그때 와서 사진이나 찍으라고. 알았어? 최두식이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이준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가 공을 세워주면 자네도 진급 점수 챙기고 좋은 거 아닌가? 그냥 묻어가. 괜히 나서서 피 보지 말고. 회의실 안의 모든 눈이 이세연을 향해 조소를 보내고 있었다. 굴욕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지휘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전술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저들의 무모함이 불러올 참사를 막기 위해 자신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세연이 짧게 대답하며 몸을 굽혀 지휘봉을 주워 올렸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마석도는 코웃음을 쳤다. 진작 그럴 것이지. 기를 쓰고 덤비더니 별거 없구만. 마석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부하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이세연은 먼지를 털어낸 지휘봉을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대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혼잣말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오후 2시. 개인 화기 점검 및 사격 훈련장.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연병장애가 팀원들이 집결했다. 해병대원들은 최신형 광학 장비와 각종 부착물로 떡칠된 소총을 자랑스럽게 꺼내 들었다. 반짝이는 장비들은 그들의 자부심만큼이나 화려했다. 반면 이세연이 총기 보관함에서 꺼내온 것은 칠이 벗겨진 낡은 기관단총 한 정이었다. 개머리판은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가늠자 부분은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누가 봐도 폐기 처분 직전의 고철 덩어리 같았다. 최두식이 그것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다. 아이고 이준이. 그게 뭡니까? 육군 박물관에서 훔쳐왔습니까? 6.25 전쟁 때 쓰던 겁니까? 마석도 역시 혀를 찼다. 육군 보급이 열악하다더니 진짜 거짓골이네. 야, 우리 남는 총 하나 빌려줘라. 저거 쏘다가 약실 폭발해서 손가락 날아갈라.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하지만 이세연은 그들의 조롱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철커덕, 찰칵.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단순히 낡은 총이 아니었다. 이 기관단총은 그녀가 707 특임대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사용해 온 그녀의 신체 일부나 다름없는 무기였다. 검은 테이프는 가늠자의 유격을 없애기 위한 그녀만의 튜닝이었고, 칠이 벗겨진 것은 수천 번의 실전 사격과 전술 훈련을 거치며 손에 맞게 길들여진 흔적이었다. 내부의 놀이쇠 뭉치는 매일같이 닿고 조인 덕분에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세연은 눈을 감은 채 놀이쇠를 결합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경쾌한 금소금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0점은 이미 완벽했다. 그녀에게 최신형 장비 따위는 필요 없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두십시오. 이세연은 속으로 삼키며 탄창에 실탄을 채워 넣었다. 탄알 하나하나가 그녀의 분노와 냉철함을 담고 차곡차곡 쌓여갔다. 자, 몸 좀 풀어볼까? 마석도가 호기롭게 외치며 사로에 들어섰다. 첫 번째 훈련은 250m 실거리 사격이었다. 해병대 수색대의 실력 보여주자고. 마석도가 엎드려 쏴 자세를 취했다. 탕, 탕, 탕. 규칙적인 총성과 함께 표적지가 넘어갔다. 20발 중 18발 명중. 훌륭한 성적이었다. 보이나? 이게 바로 클래스라는 거야. 마석도가 어깨를 으쓱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부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대장님, 역시 녹지 않으셨습니다. 100, 800 중이십니다. 다음은 최두식 차례였다. 그 역시 17발을 명중시키며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해병대 장교들은 서로의 실력을 치켜 세우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준이 뭐해? 안 쏘고? 최두식이 빈정거렸다. 이세연은 조용히 낡은 기관단총을 들고 사로에 섰다. 저는 기동 사격으로 하겠습니다. 기동 사격? 250m 표적을 두고? 마석도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기동 사격은 움직이면서 가까운 거리의 적을 제압하는 사격술이다. 250m 떨어진 표적을, 그것도 낡아빠진 기관단총으로 움직이면서 마치겠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아주 쇼를 하시는구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한 발이라도 맞히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치진다. 마석도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이세연은 대답 대신 조정관을 단발로 맞췄다. 개시.
통제관의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세연의 몸이 튕겨나가듯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니었다. 지그재그로 현란하게 스텝을 밟으며 상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전술 보행이었다. 타탕, 탕. 총구가 불을 뿜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와중에도 격발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다. 탄피가 허공에서 춤을 추며 쏟아져 내렸다. 250m, 200m, 150m.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녀의 사격 속도는 더 빨라졌다. 저게 뭐야? 마석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표적지들이 춤을 추듯 차례대로 쓰러지고 있었다. 빗나가는 탄이 없었다. 심지어 그녀는 재장전조차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순식간에 해치웠다. 마지막 표적인 100m 앞에 머리 모형. 이세연은 몸을 날려 슬라이딩을 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표적의 정중앙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렸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정적이 찾아왔다. 이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총 20발 발사. 20발 명중. 전탄 정중앙 탄착군 형성. 통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방송했다. 사격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해병대원들은 입을 벌린 채 이세연과 표적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낡은 총, 작은 체구의 여군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회였다. 마석도는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벌개졌다. 쪽팔림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연일 것이다. 그래, 운이 좋아서 맞았겠지.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뭐 사격은 제법 하네. 근데 군인이 총만 잘 쏜다고 되나? 실전에서는 덩치와 힘이 깡패야. 백병전 붙으면 저런 기술 다 소용없어. 마석도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다음은 근접 격투 훈련이다. 박소령, 내가 한번 지도해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마석도의 지목을 받은 박철우 소령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격투기 교관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키 190cm에 체중 100kg.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킥복싱까지 섭렵한 인간 흉기였다. 그는 도복띠를 고쳐 매며 이세연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코끼리가 토끼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준이님 다치시면 곤란하니까 보호구 착용하시죠. 저는 맨몸으로 하겠습니다. 박소령이 으스대며 말했다. 이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맨몸으로 합니다. 목이 부리시다가 뼈 부러집니다. 여자라고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세연은 짧게 말하고 자세를 잡았다. 화려한 격투 자세가 아니었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어깨에 힘을 뺀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무방비해 보이는 자세였다. 박소령은 그 모습에 모욕감을 느꼈다. 후회하게 해드리지. 박소령이 기압과 함께 달려들었다. 육중한 덩치에서 나오는 속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다. 그는 이세연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을 작정이었다. 그의 손이 이세연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이세연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그녀는 박소령이 뻗은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정면 승부가 아닌 힘의 흐름을 이용하는 움직임이었다. 이세연의 왼손이 박소령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오른손바닥이 그의 턱 밑을 강하게 쳐올렸다. 박소령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중심이 무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세연은 그의 뻗은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그대로 앉으며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100kg이 넘는 거구를 넘기는 건 무리였다. 아니, 무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세연은 그를 넘기는 대신 잡고 있는 팔을 역방향으로 비틀며 그의 오금을 걷어찼다. 우득.
섬뜩한 파열음이 울렸다. 박소령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세연은 쓰러지는 그의 등 위로 올라타며 팔을 완전히 꺾어 제압했다. 그리고 주먹을 멈춰 그의 관자놀이 바로 앞에서 딱 멈추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끝. 이세연이 나직하게 은조렸다. 박소령이 달려든 지 정확히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병장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석도는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박소령은 해병대 최고의 싸움꾼이었다. 그런 그가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자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여군에게 바닥 청소를 당했다. 이게 최두식이 말을 더듬었다. 쓰러져 있던 박소령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바닥을 두드렸다. 탭을 친 것이다. 이세연은 그제야 그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숨조차 헐떡이지 않았다. 마치 먼지 묻은 옷을 털어내듯 태연하게 일어나 마석도를 바라보았다. 실전에서는 덩치가 깡패라고 하셨습니까? 이세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석도의 고막을 찔렀다. 틀렸습니다. 실전에서는 살아남는 놈이 깡패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클수록 표정만 커질 뿐입니다. 마석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가 졌다는 분함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 남성성, 힘에 대한 우월감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공포에 가까웠다. 저 여자는 무엇인가?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그때였다. 이세연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드러난 팔뚝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칼자국, 화상 자국, 그리고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뭉툭한 흔적들. 그것은 훈련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진짜 전쟁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살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마석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린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직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이세연이 마석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호수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푸른 바다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석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압도적인 기백. 그것은 계급장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세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음 훈련 코스로 향했다. 해병대원들의 시선이 홀린 듯 그녀의 뒤를 쫓았다. 비웃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세연이 준비한 참교육은 아직 본론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해가 지자마자 포천의 산악지대는 거대한 맹수 입속처럼 캄캄한 어둠에 잠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을 비가 진눈깨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훈련복을 적셨다. 그가 팀의 임무는 야간 산악 침투 후 적의 통신시설을 폭파하는 것이었다. 선두에는 마석도 대령이, 그 뒤로 해병대원들이 따랐고 이세연 준이는 후미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다. 대령님, 이쪽 길이 확실합니까? 지도가 표시하는 등고선이랑 지형이 다릅니다. 통신병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석도는 손에 든 최신형 군용 GPS 단말기를 흔들어 보이며 짜증을 냈다. 야, 임마. 기계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위성이 찍어주는 좌표야. 그냥 따라와. 해병대 정신으로 밀어붙이면 길 없는 곳도 길이 되는 거야. 마석도는 자신의 감을 맹신했다. 하지만 30분 뒤 그들은 깎아지른 절벽 앞에 가로막혔다.
GPS 화면 속 파란 점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이게 왜 이래? 마석도가 단말기를 툭툭 쳤지만 화면은 지직거리더니 이내 먹통이 되었다. 산악 지형 특유의 전파 방해와 기상 악화가 겹친 탓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최두식 대령이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렸다. 아, 최 대령, 괜찮아? 발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비는 폭우로 변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다.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마석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구조 요청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의 자부심이었던 실전 경험은 첨단 장비가 꺼지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이세연이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의 나무와 바위 이끼를 손전등으로 비췄다. 비켜주십시오. 제가 안내합니다. 야, 이준이. 내가 뭘 안다고 나서? GPS도 먹통인 마당에. 마석도가 쏘아붙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이세연은 그를 무시하고 바위 틈에 자라난 이끼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끼의 생육 상태와 바람의 방향을 보면 북쪽은 저쪽입니다. 그리고 빗물이 흐르는 골을 보니 300m 전방에 동굴이나 비를 피할 처마 바위가 있을 겁니다. 웃기지 마.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통할 것 같아? 따라오시든가 여기서 얼어 죽으시든가 선택하십시오. 이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해병대원들은 주섬주섬 장비를 챙겨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석도 역시 입술을 깨물며 부축받은 최두식과 함께 따라갔다. 놀랍게도 10분 뒤 거대한 바위 동굴이 나타났다. 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천연 요새였다. 와, 진짜네. 대원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동굴로 들어갔다. 이세연은 곧바로 젖은 나무들을 모아왔다. 라이터도 잘 켜지지 않는 습기 찬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품에서 꺼낸 마른 부식잇과 파이어 스틸을 이용해 순식간에 불을 피워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에 얼어붙은 몸이 녹자 안도감이 퍼졌다. 다들 군장 풀고 양말부터 갈아 신으십시오. 동상 걸립니다. 이세연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숲에서 캐온 정체불명의 뿌리 식물과 비상식량을 섞어 반합에 끓였다. 드십시오. 체온 올리는데 도움됩니다. 이세연이 건넨 반합을 받아든 마석도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여자가 지금은 생명의 은인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굳었던 몸을 풀어주었다. 이준이, 너 이런 건 어디서 배웠냐? 마석도가 퉁명스럽게 하지만 한풀 꺾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세연은 불꽃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살려고 배웠습니다. 장비가 꺼져도 지원이 끊겨도 군인은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 말은 뼈가 있었다. 장비만 믿고 덤비다 조난당한 마석도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마석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굴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세연이 지키고 있는 동굴 안은 요새처럼 든든했다. 밤이 깊어가며 구름이 걷히고 별이 드러났다. 이세연은 동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별자리를 읽으며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계산해냈다. 지도도 나침반도 GPS도 없는 그녀의 머릿속에 이미 완벽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해병대원들은 잠든 척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작고 왜소한 여자의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거인보다 거대해 보였다. 다음 날 오후 가 팀은 훈련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복귀했다. 이세연 덕분에 나고자 없이 임무를 완수했지만
마석도와 해병대원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흑투성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이세연은 훈련 전과 다름없이 깔끔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요란한 헬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미군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 옆면에는 특수작전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선명했다. 저거 델타포스 마크 아닙니까? 최두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델타포스.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이자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의 우상. 그들이 이번 합동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미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중심에는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지휘관이 있었다. 제임스 중령이었다. 마석도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미군 앞에서 해병대의 위용을 보여주고 친분을 과시하면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하들을 이끌고 헬기 쪽으로 다가갔다. 헤이, 웰컴 투 코리아. I am 커널 마린 코프. 마석도가 과장된 제스처와 함께 어설픈 영어를 구사하며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제임스 중령은 선글라스 너머로 마석도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악수를 받아주는 둥 마는 둥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석도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에 머물렀다. 뭐야? 사람 무시하는 거야? 마석도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그때 제임스 중령의 시선이 연병장 한 구석에 멈췄다. 장비 정리를 하고 있는 이세연이었다. 순간 제임스 중령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석도를 어깨로 밀치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오 마이 갓, 마스터, 마스터리. 제임스 중령이 외치는 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세연이 고개를 돌렸다. 제임스, 살아있었네. 이세연이 피식 웃으며 영어로 대꾸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천하의 델타포스 지휘관인 제임스 중령이 이세연 앞에 서더니 칼각으로 거수 경례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써서 교관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작전 이후로 3년 만입니다. 주변에 있던 델타포스 대원들도 이세연을 알아보더니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아이돌을 만난 팬들처럼 이세연을 둘러싸고 악수를 청하거나 경의를 표했다. 마스터리 덕분에 저번 시리아 작전에서 살았습니다. 가르쳐 주신 근접 사격술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겁니다. 교관님, 그 어깨 부상은 다 나으신 겁니까? 저희는 아직도 교관님의 지옥주 훈련을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해병대 장교들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질 지경이었다. 마석도는 눈을 비볐다.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깔봤던 여군 준이가 세계 최강이라는 델타포스 대원들에게 마스터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교관이라니? 델타포스를 가르쳤다고? 최두식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영어를 알아듣는 통역 장교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네, 대령님. 저 미군들이 하는 말로는 이세연 준이가 3년 전 연합작전 당시 델타포스 팀의 전술 교관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린다는데요. 말도 안 돼. 저런 조그만 여자가. 마석도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제임스 중령이 이세연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다 뒤에 멍하니 서 있는 마석도 일행을 발견하고는 이세연에게 물었다. 그런데 마스터, 저 친구들은 누굽니까? 아까부터 시끄럽게 굴던데. 혹시 교관님 부하들입니까? 이세연이 힐끗 마석도를 쳐다보았다. 마석도는 제발 자신을 잘 소개해 주길 바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세연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니, 이번 훈련 파트너들이야. 배울 게 아주 많은 친구들이지. 특히 겸손에 대해서 말이야. 하하, 마스터의 유머는 여전하시군요. 겸손이라 저희도 마스터한테 죽도록 맞으면서 배웠죠. 제임스 중령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석도의 귓가에는 지독한 조롱처럼 들렸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마석도 일행을 향해 굿 럭구드 럭이라고 말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의 의미는 명확했다. 너희들 저 괴물 밑에서 고생 좀 하겠구나. 이세연은 미군들과 짧은 해후를 마치고 다시 마석도 앞으로 다가왔다. 대령님 입 다무십시오. 팔이 들어갑니다. 마석도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외국 군대와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보다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다. 그래, 인맥일 뿐이야. 진짜 지휘 능력은 별개라고. 마지막 훈련. 내일 있을 시가전에서 보여주마. 누가 진짜 군인인지. 마석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훈련 마지막 날. 대망의 시가전 및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훈련장은 실제 도심처럼 복잡하게 꾸며진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대항군과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번 훈련은 실탄 대신 마일즈 레이저 교전 장비와 페인트탄을 사용했지만 긴장감은 실전 못지않았다. 작전 목표는 중앙 5층 건물에 억류된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리스트 리더를 사살하는 것. 이번에는 내가 지휘한다. 이견 없겠지? 마석도가 이를 갈며 말했다. 이세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뒤로 물러섰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대원들 목숨값은 비쌀 겁니다. 재수 없는 소리. 마석도는 공격 1조를 이끌고 건물 정면으로 향했다. 스피드 앤 어그레션 스피드 언드 어그레션. 속도와 기습이다. 연막탄 까고 진입해. 마석도의 고함과 함께 해병대원들이 연막탄을 투척하고 건물 1층 로비로 돌격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고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마석도는 자신의 호쾌한 돌파가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1층은 비어 있었다. 꺼봐. 쫄아서 다 숨었잖아. 2층으로 올라간다. 그들이 계단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었다. B-2.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다. 부비트랩 작동. 클레이모어 폭발. 전방 15m 내 전원 사망 판정. 통제실의 안내 방송이 무심하게 울려 퍼졌다. 계단 손잡이에 연결된 인계철선을 건드린 것이었다. 페인트탄이 사방에서 터지며 마석도와 선두 조원들의 온몸을 붉게 물들였다. 이게 뭐야? 사기야.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마석도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조끼에 달린 사망 센서는 붉은색으로 점등되어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체는 구석으로 빠져. 통제관이 냉정하게 지시했다. 마석도는 분함에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휘관이 초반에 전사하자 남은 대원들은 우왕좌왕했다. 2층과 3층 창문에서 대항군의 저격이 쏟아졌다. 으악! 의무병! 의무병! 빗발치는 페인트탄 세례에 해병대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최두식 대령이 남은 병력을 수습해 측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그곳 역시 십자포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10분 만에가 팀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다. 작전 실패. 아군 전사율 90%. 인질 사망 예상. 처참한 결과였다. 훈련을 참관하던 합참 장성들과 미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석도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의 무모한 돌격이 불러온 대참사였다. 이게 아닌데. 그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제소 여기는가 팀장 이세연. 생존자 확인. 현재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기에 화를 면했다. 통제관이 한숨을 쉬며 무전기를 들었다. 이준희.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훈련 종료를 선언하겠다. 아니요. 아직 인질이 살아있습니다. 작전 계속합니다. 뭐? 혼자서 한 개 소대 병력을 상대하겠다고? 그건 자살 행위다. 30초. 이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초만 주십시오. 진입 후 상황 종료까지 3분이면 됩니다. 회의실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제임스 중령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 친구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보여줄 겁니다. 진짜 예술을요. 통제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허가한다. 대신 실패 시 책임은 자네에게 있다. 수신 완료. 이세연은 무전기를 끄고 건물 뒤편 배수관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눈빛을 바꿨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차분함은 사라지고 오직 살육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 같은 차가움만이 남았다. 그녀가 배수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순식간에 3층 창틀에 매달린 그녀는 허리춤에서 섬광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는. 이세연이 창문 틈으로 내부를 확인했다. 무방비하게 킬킬거리고 있는 대항군들의 모습이 보였다. 4시간이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섬광탄이 방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번쩍. 눈을 멀게 하는 백색 섬광과 함께 이세연의 그림자가 실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것은 일방적인 전투가 아니었다. 도살이었다. 붉은 페인트가 흩뿌려지는 아름답고도 잔혹한 춤사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섬광탄이 터진 직후 방 안은 B-하는 이명음과 하얀 연기로 가득 찼다. 대항군 역할을 맡은 병사들이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지르는 찰나였다. 쿨럭. 뭐야? 연기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이세연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바닥을 구르며 진입한 그녀는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전방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투둑투둑. 소음기가 장착된 훈련용 총기가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대항군 2명의 가슴 정중앙에 붉은 페인트가 꽃처럼 피어났다. 사망 판정. 사망 판정. 센서의 경고음이 울릴 새도 없이 이세연은 몸을 일으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렸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사방을 훑고 있었지만 총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적들의 급소를 찾아갔다. 저기다. 쏴. 구석에 숨어있던 대항군 하나가 소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이세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스텝을 밟으며 엄폐물인 소파 뒤로 몸을 날렸고 적의 사격이 멈추는 0.1초의 틈을 타 반대편으로 몸을 내밀었다. 투둑. 적의 고글 위 미간에 정확히 붉은 점이 찍혔다. 지휘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세연의 1인칭 시점 카메라 바디캠에 잡힌 화면은 흡사 공포 영화 같았다. 화면이 흔들릴 때마다 적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저게 사람 움직임이라고. 전사 판정을 받고 통제실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온 마석도 대령이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자신이 이끄는 팀이 10분 동안 뚫지 못한 곳을 그녀는 단 30초 만에 돌파하고 있었다. 3층 클리어. 4층 진입합니다. 이세연의 숨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는 대신 난간을 밟고 위층으로 도약했다. 계단에 설치된 부비 트랩을 가볍게 뛰어넘는 묘기였다. 4층 복도에는 더 많은 적이 매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복도 끝으로 굴렸다. 치익 소리와 함께 시야가 차단되자 그녀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명과 함께 센서음이 연달아 터졌다. 사망, 사망, 사망. 마치 사신이 낫을 휘두르며 지나간 자리 같았다. 마지막 남은 테러리스트 리더가 인지를 방패 삼아 버티고 있는 최상층 방 앞. 이세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인질도 죽는다. 리더 역할의 부사관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인질 모형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도 없었다. 완벽한 대치 상황. 마석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저건 방법이 없어. 들어가면 바로 인질이 맞는 각도야. 협상해야 해. 하지만 이세연은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문손잡이가 아닌 벽면의 얇은 석고보드 쪽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건물의 설계도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타깃 위치 확인. 인질과 거리 30cm. 이세연은 문을 여는 척하며 발소리를 냈다. 리더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린 순간 그녀는 문 옆의 벽을 향해 총구를 돌리고 그대로 격발했다. 투투둑. 벽을 관통한 탄환이 리더의 어깨와 총을 쥔 손을 정확히 타격했다. 으악! 리더가 총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이세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넘어진 리더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가했다. 투둑. 테러리스트 리더 사망. 인질 구출 성공. 작전 종료. 통제실의 시계가 멈췄다. 진입부터 상황 종료까지 걸린 시간 2분 48초. 그녀가 약속했던 3분보다 12초나 빠른 기록이었다. 정적이 흐르던 통제실에서 제임스 중령이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뷰티풀. 언빌리버블. 그 박수 소리는 멍해 있던 해병대 장교들과 육군 지휘관들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오직 마석도와 최두식만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면 속의 이세연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무심하게 보고했다. 임무 완수. 복귀하겠습니다. 훈련이 모두 종료된 후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헬기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 대신 성판별이 그려진 판을 단 차량. 별이 3개의 육군 중장이었다. 특수전 사령관이 직접 행차한 것이었다. 전체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우렁찬 경례 구호가 울려 퍼졌다. 마석도와 최두식은 잔뜩 긴장한 채 부동자세를 취했다. 자신들의 훈련 실패를 문책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령관은 근엄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오늘 훈련 결과를 보고받았다. 아주 인상적이더군. 사령관의 시선이 마석도를 스쳐 지나갔다. 마석도는 질책이 떨어질까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사령관의 눈길이 머문 곳은 맨 뒷줄에 서 있는 이세연 준이었다. 이세연 준이 앞으로. 이세연이 절도 있게 걸어 나와 단상 앞에 섰다. 충성. 준이 이세연. 사령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내가 왜 국군의 보물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국군의 보물이라는 단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령관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너희들은 오늘 의아했을 것이다. 왜 일개 준이가 대령들을 지휘하고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그녀에게 경례를 하는지. 사령관이 파일을 열었다. 여기 있는 이세연 준이는 단순한 헬기 정비관이나 행정관이 아니다. 그녀의 정식 보직은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교관이자 국방부 직할 특수 타격팀의 팀장이다. 코드네임 레이븐. 레이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몇몇 정보 장교들과 베테랑 부사관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전설.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인간 병기. 그녀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당시 홀로 선박에 침투해 인질 23명을 구출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상당한 몸으로 적 1개 중대를 묶어두고 아군을 탈출시켰다. 미 델타포스와 네이비실도 그녀의 전술을 교범으로 삼아 훈련하고 있다. 사령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마석도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려 했고 계집애라고 모욕했던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군인 중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 준이는 진급도 마다하고 오직 현장에서 뛰기 위해 준이 계급을 선택했다. 계급장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군인, 그게 바로 이세연이다. 사령관은 마석도와 해병대 장교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자네들은 계급장만 믿고 그런 영웅을 모욕했다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옷에 붙은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이다. 사령관의 호통에 마석도와 최두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의 거만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마 대령, 최 대령. 앞으로 나와라. 두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나갔다. 이세연 준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평생 잊지 마라. 마석도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세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앞에 선 작은 여군.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장군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마석도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안 들린다. 사령관이 호통쳤다. 마석도는 눈을 질끈 감고 목청껏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중령님. 아니, 이세연 준이님을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두식 역시 고개를 아흔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이세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는 지휘관이 되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그들의 가슴을 때렸다. 마석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쪽팔림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군인을 만났다는 압도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부대 인근의 회식 장소. 낮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고기 굽는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병대 테이블만큼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마석도와 해병대 장교들은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이세연의 테이블은 미군들과 육군 장교들로 북적였다. 영웅담을 듣고 싶어하는 간부들이 그녀에게 술을 권하느라 바빴다. 이세연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소주병을 들고 뚜벅뚜벅 해병대 테이블로 걸어갔다. 순식간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마석도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이님, 앉으십시오. 이세연은 마석도의 빈잔에 술을 채웠다. 콸콸콸.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릴 때까지 따랐다. 낮에는 제가 좀 심했습니다. 훈련이다 보니 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연이 먼저 잔을 들어 올렸다. 마석도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아닙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15년 군 생활 헛했습니다. 오늘 준이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석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존경과 반성만이 남아 있었다. 저도 해병대 수색대의 끈기는 인정합니다. 장비가 다 꺼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시더군요. 그 정신력이라면 다음엔 더 좋은 지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세연의 격려에 마석도의 눈이 커졌다. 비난 대신 인정을 해주는 그녀의 그릇에 다시 한번 감동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석도는 고개를 숙이고 술을 단숨에 비웠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에 응어리는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건배 제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마석도가 잔을 다시 채우며 외쳤다. 식당 안의 모든 군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마석도는 이세연을 향해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전우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계급보다 실력, 겉멋보다 전우애, 편견을 깨부수고 하나 된 우리를 위하여.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백 개의 술잔이 부딪혔다.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세연이 차에 오르려 하자 마석도와 해병대 장교들이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도열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군인다운 자세로 정렬했다. 전체 차렷. 마석도의 구령이 밤 공기를 갈랐다. 이세연 준이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진심이 담긴 경례였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자 스승에 대한 예우였다. 미군들과 육군 장교들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세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올려 답례했다. 단결. 고생하셨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 떠나고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석도와 해병대원들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편견이라는 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단단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훈련보다 값진 교훈이었다.